아휴, 여유가 있다면 좋을 건데. 여유가 없네요. (3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이 깜짝이야. 내기한테 사과해. 누구야? 또 너야? 이씨. 자,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룹니다. 첫 번째는 3차 이상의 3차 또는 4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 두 번째는 연립 방정식의 심화 과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과정. 그 외에 뭐 부정 방정식이라던가 공통근 뭐 등등등을 배우게 되실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배울 3차 이상의 3,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리고 이를 제외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딱 단호하게 한 가지 얘기해 드리자면 고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없습니다. 고유한 특별한 풀이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배운 1차식과 2차식의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하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뭔데?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 뭔데? 이거잖아. 문자를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하고 반대편으로 상수항을, 그 문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항을 정리해서 해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게 1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의 풀이,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뭘 이용하는 거다? A, B는 0이다 라고 하는 거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그러고 3차 방정식의 풀이는 그럼 뭘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풀이처럼 A, B는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걸 그대로 이용해서 3, 4차 방정식의 해법은 기본적으로 A, B, C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 또는 C가 0 형태로 풀이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4차 방정식의 해법 또한 A, B, C, D가 0이라고 하면 A가 0, B는 0, C는 0, D는 0 중에 하나가 될 거야 라고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3차 방정식 혹은 4차 방정식의 풀이는 당연히 인수분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앞 단원에서 배웠을 때에 우리 그 다항식 통과 못하신 분들 미리 예고드립니다. 다항식 좀 점수 안 나오시면 저조하신 분들께 안내드리자면 지금 많이 힘드실걸? 이제부터. 인수분해 중에서도 공식을 이용하지 않아요. 공식을 이용할 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은 저기 앞서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은 문자가 2개 혹은 3개일 때 써먹는 공식들이고 지금 여기서 써먹어야 되는 인수분해 공식은 문자가 하나에 차수가 여러 개인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써먹는다면 뭘 써먹을 수 있냐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혹은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사용 가능하냐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합니다. 인수정리라는 게 무엇이었나요? 죽일까? 여러분들아, 수학이 어렵지?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니들이 그렇게 공부하면 1 더하기 1이 2인 것도 어렵겠다. 알려주는 개념을 머릿속에 외우고 나서 시작을 하라니까 뭐 개념 공부 보지도 않고 머릿속에 복습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그냥 문제만 풀어제끼고 허덕허덕거리고 있으면 야 개념 공부하고 나서 문제 풀면 2분 안에 1분 2분 안에 문제 풀 거 개념 공부 안 하고 문제 푸니까 한 문제 푸는데 5분 6분 걸리는 거 아니오? 20문제 30문제 푸는데 한 3시간 4시간 걸린다고 힘들어서 찡찡찡찡 거리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개념 정리 공부한 사람이 없어. 내가 니네들한테 숙제를 줄 때 한 40문제 내지 50문제 정도를 준단 말이지. 그럼 그 40문제 내지 50문제에 대한 풀이 시간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 것 같냐? 진짜 정말 길게 잡아봐야 2시간이야. 안 믿기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니들이 집에서 투자하는 시간, RPM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풀면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그게 2시간 만에 되나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개념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인수정리가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왜 단 하나도 없냐고. 인수정리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책을 뒤져야 되냐? 아니면은 너 노트를 허겁지겁 꺼내갖고 노트를 봐야 되냐? 근데 심지어 그 노트도 안 들고 댕기지 니네. 야 서울대 들어간 애들한테 그렇게 공부하라고 시키면 걔네들도 저기 뭐야 서울대 문턱도 못 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여러분들아 공부는 노력한다고 성적이 나오지 않아. 솔직히 미안한데. 노력하면 좀 늦게 바뀌어. 뭐가? 성적은. 그럼 니들이 노력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습관이 바뀐다고 이 자식들아. 이거 내가 저번 7월부터 계속 했단 말이잖아. 자식들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할 포인트가 뭐야?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지. 이거 지금 10분 좀 넘게 남았는데 못 나갈 것 같은데. 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할 때 필요한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뭐게? 제일 첫 번째 순서. 뭐 해야 돼요? 아니요. 이 첫 번째는요. 자기객관합니다. 뭐야?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 공부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내 공부 스타일 중에서 잘못된 건 무엇인가? 내가 지적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문제에서 오답이 나올 때 어떤 유형의 오답들이 발생하는가?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주로 접근을 하는가? 그것 때문에 어떠한 실수들을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해요. 내가 니네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문제 똑바로 안 읽지? 계산 실수 언제까지 할 거야? 개념 공부 안 하냐?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니네들 자기 객관화가 안 됐어요. 굳이 그거 굳이라고 할 만큼의 가치가 없지 않아요? 수학은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당연히 개념입니다. 문제 푸는 게 왜 중요해요? 개념을 숙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개념 공부도 안 하고 숙제해서 그 문제 채워봤자 머릿속에 텅텅 비어있으면 그게 뭐냐?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풀게 돼서, 그 문제 해결하게 돼서 참으로 축하드려요. 어디다 쓰게요? 두 번째, 계획입니다. 이게 계획이죠.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뭐 큰 계획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자기 객관화를 해서 내가 단점을 찾았어.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 나는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풀겠다. 예를 들어 문제를 똑바로 못 읽어서 아까 뭐 하나 놓쳐갖고, 맞다를 주로 시연한 사람들은 그럼 뭐 해야 돼? 줄을 긋든가 동그라미를 치든가 내가 놓치는 게 없는지 3번, 4번 좀 더 천천히 꼼꼼하게 보는 걸로 고쳐야죠.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거 정말 한 10,000문제, 100,000문제, 1,000,000문제 정도 풀면은 오답 안 틀릴 수 있어요. 어느 세월에.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나는 계산 실수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꼭 한 상태로 또박또박 식을 적고 천천히 풀어야죠. 익숙해질 때까지. 그럼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한 사람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게? 게을러 터진 사람 아니면 개념 공부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 넣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하는 게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실천을 하게 되면은 뭐가 바뀌어요?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반성 같은 경우죠. 근데 여기서 제일 무식한 것들 중에 내가 항상 너네들한테 얘기하잖아.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자기 고집 부리지 말라고. 뭐라고? 니네들이 틀렸다고. 뭐라고? 니네들 엉망진창이라고. 뭐라고? 니네들 평소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고. 습관을 고치는 데는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짧게 걸리면은 한 3달 정도 걸리고요. 습관을 고치는데, 길게 본인의 아예 루틴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1년 내지 2년의 노력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되게 길거든요. 습관이 고쳐지면 성적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습관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성적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야? 졸라 답답해. 이게 맞나 싶어. 심지어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오답률이 늘어, 처음엔.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왜? 내가 익숙한 방법대로 하면은 한 40%, 그러니까 한 30% 틀리는데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면 막 절반을 틀리거든. 뭐야? 안 익숙하니까. 근데 결국엔 뭐야? 내가 맞다고. 니들이 조바심을 느껴서 평소 하던 대로 계속 돌아가면 너네들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1년에서 2년까지 잡아야 돼. 그럼 이제 얘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습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걸 노력할 만한, 그거에 대해서 정신을 쏟을 만한 여유가 안 될걸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유를 쏟는 순간 여러분들은 재수 당첨, 삼수 당첨이에요. 이미 다 적응해놓고 이미 습관 잡아놓고 간 애들이랑 가서 허겁지겁 습관 잡는 애들하고 다 같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열심히 해야지 라는 애들. 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만 하죠. 성적 나올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나와. 니네 고등학교 언니, 누나, 형, 오빠가 있으면 한번 물어봐라. 이 말이 맞는지. 3월이 돼서 고등학교 1학년 띵 하고 가갖고 교복을 입고 그 자리 교실에 앉아 있으면 진짜 정말 그 지역의 최고 일진이라고 하는 걔네들도 정말 눈에 불 켜고 공부하고 있어. 적어도 한 4월, 5월까지는. 근데 뭐 내가 바꾸면 달라질 것 같아? 등수가 바뀌어? 다 같이 뛰는데? 마라톤 처음 시작하면 등수 바뀌냐? 안 바뀌어요. 이미 달리고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뭐를요? 니네 습관을요. 근데 니네 습관을 고치라고 했던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바꿀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시킨 개념 공부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왜 내가 개념 공부하라는 대로 안 하는데? 정리만 하고 집어치우지 않아요, 지금? 정리는 하냐? 정리는 해요?
아,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면 그거 다시 봅니까? 다시 안 보면 그게 개념 공부돼? 니네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고 또 외우고 달달 외우고 하냐? 그게 개념 공부인데? 그렇게 개념 공부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만 개념 공부해도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시험지 90, 100 나와요. 시간 투자를 잘못하고 있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 푸는 건 부차적인 거야. 문제를 왜 푸는데? 니들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푸는 건데. 니들이 부족한 걸 찾으려고 푸는 건데. 제발 부탁인데 얘들아. 시킨 대로 해. 고집 부리지 마. 니네들이 틀렸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나 뭐 시켰는데. 개념 공부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정리하라고. 그 다음 뭐 하라고? 외우라고.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외우는 게 두 번째라고. 이해가 안 되면 닥치고 외우기라도 하라고. 그리고 그 외운 상태에서 필수예제, 유제 풀면서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라고 맛이라도 보고 그러고서 저기 뭐 RPM 풀면 된다 그랬잖아. 그대로 하고 있냐고. 아니잖아. 그냥 문제 풀고 있잖아. 개념 원리 다 끝나고 나면 RPM 풀잖아. 그러면 연습 문제 풀 때 그냥 다 비 내리잖아. 별표 치잖아. 그리고 나서 RPM 할 때 그거 이미 스트레스 만땅 받은 상태에서 지쳐갖고 제대로 또 안 풀리잖아. 그럼 또 줄줄줄줄 나가잖아. 뭐 정신 차려 얘들아.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서 만약에 니네들이 그런 식으로 허튼 노력으로 서울대를 가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들 그 망각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한 공부가 그러니까 효율이 아니라 그냥 효과적으로 남는다는 가정하에 지금 니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30에서 35살 정도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아, 그건 좀 오반가? 한 27 정도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부터 갑자기 빡쳐갖고 제가 한참 떠들었는데 인수정리가 뭐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어떤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라고 한다면 이 fx라고 하는 식은 뭐다?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그죠? 뭐라고? x는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아니면 인수다 라고 얘기하는 걸 인수 정리라고 하고요. 그 인수 정리에 사용되는 저 알파는 무엇이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거봐 이씨.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3차식이라고 되어 있는 저 덩어리를 하나의 3차식이라고 되어 있는 덩어리를 뭐로 바꾸어서 1차식과 2차식의 곱 형태로 바꾸어서 1차식은 해를 구할 수 있고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형태로 풀면 된다라고 하는 게 3차 방정식의 풀이법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럼 4차식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가 될까? 4차식 같은 경우는 1차, 2차, 1차식으로 한번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나머지 2차식에 대한 내용이 되거나 아니면 2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로 나누어져서 각각 인수분해를 하게 되거나 이런 두 가지 형태로 풀이가 들어간다고요. 절대 고차식의 풀이 방법이라고 해서 3차식만의 고유한 풀이 방법 있어요. 근해 공식? 비슷한 게 하나 있다고 해요. 수학과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봐. 대답 못해.
수학 교육과 나오신 분들한테 얘기해봐. 절대 대답 못해. 왜? 졸라 복잡해요. 3차식의 해, 근해 공식과 관련된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그 미지수, 개수가 A, B, C, D라고 할 때, 그 A, B, C, D에 대한 풀이가 그 모니터, 위키 같은 데를 보시면 모니터 기준으로 한 줄이에요. 식이요. 그 X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라는 식이 이따시만큼 나와요. 그래서 교과과정상에서는 뭐다? 다 인수분해 되는 애들만 넣어놨다. 그러니까 그딴 짓 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329번을 한번 좀 공식이구나. 다 집어치우고 필수 문제 1번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제 1번. 필수 문제 1번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보래요. 뭐냐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더하기 4는 0입니다. 뭐 하고 싶어요? 공식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여요. 공식 못 쓴다 그랬어요. 뭘로 푼다고? 인수 정리한다고. 얼마 집어넣을까? 1부터 1 집어넣어봐. 3 빼기 7 더하기 4 0 나와? 나와. 인수구나. 자, 그럼 이제 뭐해? 조립제법. 조립제법 써요. 3 마 7 0 4 얼마? 1 된다고. 3 1 3 마 4 마 4 마 4 마 4 0 오케이? 그럼 식 한번 써봐. x-1과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인데 이거 인수분해 되니? 네. 마이너스 6 플러스 2 4 되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x-1 곱하기 3x 플러스 2 곱하기 x-2는 0이라 여기에 대한 해 x는 1이 되거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거나 아니면 2가 돼요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준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단은 저 코어 최대한 좀 진행해서 화요일까지 해서 챙겨 오시고요. 시험지는 여기다 두고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넌 퇴장하시고 저 2번까지만 하고 따로 쉴게요. 6시 반에 간다며. 그럼 한 15분 정도만 주면 되지 않을까? 10분, 15분 짧게. 나 집에 가서 차 갖고 와야 돼? 셔틀이 있어요. 6시 반 셔틀이 있어요. 다 있어요. 안 가져와도 돼요? 안 가져와도 되니까 빨리 끝내줘. 알았어. 자, 2번. 2번도 그럼 어떻게 돼?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식이 있어. 일로 와봐.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된다. 1 빼기 1 빼기 1 빼기 5 더하기 6 7 7 0 된다. 그죠? 그러면 조립제법을 써보신다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한번 돼요. x-1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또 얼마가 돼요? 2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답은 뭐라고요? x는 1 또는 2 또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뭐해? 근해공식. 근해공식 쓰시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i입니다. 우리는 허수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 하나, 둘, 셋, 넷 4차식이니까 해 4개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우 어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라는 해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x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1 또는 2라고 4개를 정확하게 적어주는 게 맞는 표현이지만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럼 뭐라 할까? 겹쳤다고 해서 뭐라 해? 중근이라 해.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는 1 또는 2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 만약에 해 3개가 겹치게 되면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중중근? 중근이니까 뭐 강근인가? 뭐야? 약근, 중근, 강근? 소근? 대근? 왜 아재 개그에 웃는 거야? 자신감 생긴다고 웃지 말라고. 나 지금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니라고. 3개의 중복된 근이다 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3중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4개의 중복된 근이다 그러면 4중근, 5중근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새는 그런 표현을 크게 안 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3중근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중근이라고 이렇게 퉁 하고 넘어가는데 정확하게 할 때는 3중근, 4중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4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니까? 4개니까. 그럼 여기서 3개에 대한 걸 해놓고 중근이라고 하면은 2개로 친 거라서 이게 가끔 논란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 하자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3차식, 4차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공통부분과 관련해서 아니면 특수한 것들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좀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따흑. 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가능한 말이? 네. 인수분해를 할 때는 뭘 이용한다고요?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고요. 당연히 뭐가 보이면? 공통부분이 보이면 뭘 하라고? 네. 공통부분이 보이면 또 똑같이 치환을 하면 되죠.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얘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2번 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네. 몇 명이나 타요? 다 타요? 3명? 타는 애들이랑 손 들어볼래? 지금 평소에 몇 차 타? 한 명씩 몇 차? 3호차? 너는? 5호차? 너는? 7? 혹시 3호차 타는 애 집 어디서 내려? 응. 어?
그럼 이게 인원이 넘칠 수가 있어서 일단 확인해보고. 네, 안 되면 뭐 제가 돌게요. 일단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넌 친구랑 가야 되지 않냐? 친구 남았냐? 왜 남았냐? 그럼 얼떨결에 친구까지 내가 피고, 어떻게든 내가 니네 집에는 데려다 줄게. 걱정하지 마. 그냥 집에는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어? 우리 집까지 가는데? 일단은 근데 만약에 정말 세 명, 그러니까 니네 그 세 곳을 다 돌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운을 거쳐서, 덕소를 갔다가, 평내를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니면은,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든가인데, 예, 그게, 도농? 아, 그래요? 난 좋아요. 왜? 음, 음. 그러면, 뭐, 가운 덕소가 아니라 가운 도농이라고 하면, 네. 그렇게 시간 차이, 네 평내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시간, 어? 도농 근처라고? 어. 근데 왜? 엄마가 데리러 오신대? 그 동욱역에서 지하철 타래? 뭐지? 프랭. 프랭. 뭐, 알아서 보낼게요라, 알아서 해. 몰라. 일단은,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물론 죽을 것 같이 피곤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뭐. 날 것 같지만, 괜찮아요. 설마 꼬라 받겠어. 니네들이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가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오는 게 문제지. 아이, 농담이에요. 설마. 사람이 죽겠어. 부고장 날라간다, 이제. 저요, 9시부터요. 안 쉬고요. 삼각김밥? 자, 어떤 애로 치환하고 싶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로 치환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내가 치환할 때는 어떤 애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제곱하는 애가 기준이라고. 왜? 식이 좀 더 간단해져요. 만약에 얘를 치환을 그냥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a 더하기 5를 제곱 마이너스 12a는 40이라서 이 식을 전개하는 게 과정이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럴 거 없이 뭘 해버려서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라는 애를 치환하면 a제곱 마이너스 12. 그럼 얘는 뭐야? a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정리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60에 마이너스 40 플러스 20은 0이 나와서, 그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0 곱하기 a 마이너스 2는 0이 돼요. 원상복귀 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라는 식과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인수분해 플러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해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로 되죠. 풀이가 이렇게 긴가요? 네. 정상입니다. 나중에 더 길어져요.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제가 2바닥을 적어요. 조금 많이 헷갈리는 건 3바닥도 적어요. 그러니까 식 쓰는 거 되게 중요해요. 2번.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4는 120. 뭐야 돼? 그쵸? 덩어리를 만들어서 공통 부분을 강제로 만들죠. 어떻게? 요래.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곱하기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마이너스 120은 0이라고 놓고 치환 a제곱 10a 더하기 24에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96. 이게 통합으로 차량이 운행돼서 네. 차가 다 바뀌어요 지금. 아니면은 제가 그냥 데려다 줄까요? 아니. 타도 되네. 한 명씩이라 차별로 괜찮아요. 타도 돼요. 갑자기 애들이 저보고 태워달라고 막 아니 되게 차 타고 가. 아니면 제가 6시 반 넘어갈 수도 있어서. 만약에 넘으면은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은 이거 그냥 태워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까 3호차 가운동사는 2-1호차 타야 돼. 2-1 그리고 5호차 타는 혜택 덕소지로 덕소는 6-1호차 타면 돼. 6-1호차 타고 아까 7호차 탄다는 애 호평 맞아? 대주? 평내 아무튼 평내 호평 다 같으니까 9호차 타야 돼. 9 너 9, 너는 덕소는 6-1 그리고 가운동이 2-1 그렇게 타고 가면. 네 친구도 저기 셔틀 탄다고 얘기했니? 네 친구도 남아서 거기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집에? 덕소는 한 2-3명 타도 돼요. 근데 이제 평내호평 쪽이 맨날 넘쳐가지고 네, 다른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두세 지역을 다 차량 최대한 줄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넘으면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뭐 변동사항 있으면은 제가 어디다가 말씀드릴까요? 아마 지금 다 이제 퇴근이라서 그러면은. 근데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들 늦게 남을 것 같으면 그냥 안 내려보시면 돼요. 이게 누가 탄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사님들 시간 되면 가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막 스멀스멀 드는데 기분 탓인가? 인수분해가? 이 인수분해가? 되죠? 16 곱하기 6이 돼요? 16하고 6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풀어주신다면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6과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요.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마이너스 6 또는 1이고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2분의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25에서 64를 빼면 39i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니들이 분명 6시 반에 괜찮다 그래서 차가 집에 있어. 차 키도 집에 있어. 그래서 집에 올라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정말 여기서 나 같이 똘똘똘 차 가자. 얘들아. 여기 쭉 인솔해갖고 우리 집 앞으로 가야 되거든.
니네 맘대로 해라. 근데 응. 6시 넘었어. 아니, 6시 반이든 6시 반 전이든 6시 반 후든 간에 니네가 태워달라며. 그래? 해줄게. 그래? 해줄게. 이거, 어? 아니요, 저 작은 차예요. 아니라니까요. 작은 차예요. 저는 차를요, 이렇게 겉멋 없이 정말 실용적으로서 그냥 굴러가는 걸 샀어요. 그래서요, 예, 저는 쪼만해요. 까지는 아니고요. 경차였으면은 이제 쌓아놓고 태워야죠. 자, 여기 첫 번째 누워, 두 번째 누워, 세 번째 누워. 전 이렇게 겹쳐놓을게요. 이불 겹쳐놓듯이 겹쳐놓고 출발해야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세 번째. 보기차식이요. 우리 보기차식은 어디서 했었죠? 인수분해에서 했었죠. 어떤 애를 보기차식이라고 한다 했죠? 어떤 애를 보기차식이라고 했냐?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더하기 b는 0 형태로 나오는 보기차식의 방정식이요.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합, 곱이 보여서 딱 한눈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 이놈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를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x는 얼마 2. 그럼 여기서 또는 뭐예요? 얼마 i. 요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어때요? 2번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은 0이요.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인수분해 마지막 공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a의 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얘기도 했을걸요? 인수분해 지나가면 이거 안 쓸 거다. 왜? 보기차식으로 풀면 되니까. 어떤 형태로 바꿔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서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꿔서 앞에 거 제곱 x 플러스 1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0이라 합차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차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 해 구하시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뿔마 루트 3i 또는 2분의 1뿔마 루트 3i 이렇게 4개의 해를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있잖아.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보기차식의 가장 근본적인 성질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얘는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사실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해를 구해보신다면 x제곱이 알파가 나오거나
베타가 나오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x가 뿔마 루트 알파가 나오거나 뿔마 루트 베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요 모양. 얘가 뭐자고? 얘가 이거잖아. 얘가 x제곱이 4를 만족하거나 마이너스 1이 돼서, 그지? 뿔마 루트 4, 2가 되거나 뿔마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1, i가 되거나 라고 하는 거라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정의예요. 얘가 아마 까먹겠지만 보기책 그래서 어떤 성질을 만족하게 되냐면요. 만약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알파가 루트 안에 있는 요 알파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베타도 0보다 커야 돼. 알파와 베타가 0보다 클 때에 네 근이 양수가 이렇게 실근이 되는 거죠. 즉 두근의 x제곱으로 봤을 때의 두근의 합이 양수, 두근의 곱이 양수, 이런 성질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2개의 허근과 2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되는 그런 것들도. 그럼 얘는 곱이 음수,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거는 기본 개념에선 잘 나오지 않고 성질과 관련된 내용이라 내신 대비보다는 모의고사 유형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알고 가면 좋을 거라 이 정도로 이게 본 성질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딱히 나와 있지 않았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디 아마 제가 따로 꺼내서 보여줬던 것 같기는 한데 뭘 하고 마무리를 할 거냐면 마지막 4번째, 이건 특수한 4차식이에요. 그럼 특수한 4차식 2번째 뭘 볼 거냐면 뭐가 계속 이렇게 뚝뚝뚝뚝 거리냐? 너 뭐예요? 아하. 특수한 4차식 어떤 거냐면 상반 방정식입니다.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이냐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 로 따지면 164페이지 내용이에요.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은 0의 형태를 지니는 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뜻은 뭐냐면 반으로 잘랐을 때 상 모양이 대칭이 되는 식이라고 해서 상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상반 방정식의 해법은 뭔 짓을 하냐면 어디냐 여기 공통 부분을 치환한다라고 하는, 이게 좀 떼워서 써야 되겠다. 2번 4차식 지우 공통 부분을 치환한다라고 하는 거에 가까워요. 뭔 짓이냐면 공통 부분을 덩어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어떤 형태로 만들고 싶냐면 예를 들어 문제, 저거 그지 같은 숫자를 싫어. 저거 싫어. 14784 아니고 아니고 기다려봐. 네, 164페이지요. 164페이지에서 직접 숫자를 예를 들어서 보여줄 때 좀 지저분한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을 바꿔볼게요. 이 바꾸는 규칙은 굉장히 더러우나 이게 정석이에요.
첫 번째 뭐 하냐면 x제곱으로 나눕니다. 식을 x제곱으로 나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x에다 0을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식이 성립할 수가 없는 식이거든요. x는 절대 0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 x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x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이 되고요. 두 번째, 모양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줍니다. 모양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는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4는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 부분 어떤 애를 잡아야 되는지 감이 와요? 누구를 바꾸고 싶어?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애를 치환하고 싶어지죠. 그럼 얘는 모양이 살짝 안 맞잖아. 얘를 어떻게 바꿔? 변형. 그럼 어떻게 바뀌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로 바뀌죠. 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자, 마이너스 2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십니다. 공통 부분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가 상반방정식의 해법이에요.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6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처음에 나누었던 나누기 x제곱을 다시 곱해줍니다. 어디에? 양쪽 괄호에 하나씩.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두 2차식의 곱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x제곱으로 나누어서 x 더하기 x분의 1로 정리해요. 그리고 치환해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해요. 다시 최종적으로 곱하기 x제곱을 해서 원래대로 식을 돌려놔요. 이게 순서예요. 거기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160 몇 회? 164요? 164 뭐라고 돼 있어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 좌변을 정리한 후 치환한다. x에 대한 해를 구한다. 그 구한 해에 대해서 대입해서 x의 값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요 값은 계산해주면 얼마? x는 3 뿔마 3, 3은 9 빼기 1, 2 루트 2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형태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아마 보기 없는 문제일 겁니다. 제가 써드린 거예요. 그냥 이 식을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x제곱으로 나눠 x 더하기 x분의 1로 정리해. 치환하고 인수분해 한 다음에 돌려놓고 해를 구하시면 돼요. 상반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이지만 응용이나 심화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난리 나요. 왜냐하면 x분의 2, x 플러스 x분의 2를 치환하는 경우도 생기고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치환하는 경우도 생기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요. 짠! 이렇게 총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상반방정식의 가장 큰 특징 뭘 잡으라고?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하는 걸로 하는 게 가장 핵심 개념.
으로 하기 위해 x제곱으로 나누었고 역수로 정리했고 이런 형태가 되었다라는 걸 거기 164페이지에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떼니? 그러면 필수예제 4번 가도 될까? 가기 전에 저 이거 좀 지워도 될까요? 제가 너무 넉넉하게 적어놔서.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공통부분을 치워내라, 세 번째 보기차식을 이용해라, 네 번째 상반방정식은 이렇게 쓴다. 보기차식은 이렇게 이런 성질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상반방정식은 뭐다? 네, 치환하는 거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상반방정식에 대한 다른 풀이가 한 가지 더 있기는 한데요. 너네한테는 안 할게요. 그게 좀 더 빨라지는 기는 하는데요. 수학은 항상 얘기했죠? 빠르고 간단할수록 개념을 많이 쓴다. 그래서 설명 안 할게요. 결국엔 네, 인수정리는 계속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 한번 가볼게요. 3차 방정식의 한근. 야, 근이 주어졌다? 그럼 뭐해? 대입해서 구하고 인수정리 쓰시면 돼요. 조립제법. 자, 1번. 한근이 마이너스 1이랍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더하기 1 더하기 3A가 0 A는 2 맞죠? 맞죠? 예. 그래서 다시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6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이래요. 한근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위에서도 써먹고 아래로도 한 번 더 써먹고 1 마 3 6 0 그러면 x 플러스 1에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 하나가 나오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이라는 식에서 나머지 두 근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래요. 곱 얼마? 6. 끝. 네.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랍니다. 자, 집어넣어 볼까요? 1 플러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고요. 1 집어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에요. 위아래 그대로 더해 주신다면 2, 4 더하기 2b가 0이 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그대로 마이너스 2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a는 2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조립제법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가 아니라 2, b가 아니라 마이너스 2에 대해서 1, 1, 1, 마일, 마일, 0, 0, 2, 2, 0. 한 번 더. 마 1, 1, 마 1, 마 2, 2, 2, 마 2, 0.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이라 다른 두 근 요 있네.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얼마?
그지? 합은 2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죠? 5번 별표. 5번 왕별.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문제라서 왕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라고? 3차 방정식은 뭐가 된다? 반드시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된다. 그런 문제들만 모아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3차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2p-1 x 제곱이 아니군요. 더하기 2p는 0에서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을 구하랍니다.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얼마 넣으면? 인수정리 얼마? x에 얼마를 넣어보면 0이 나와요? 일단 뭐 하나 부호 잘못하잖아. 부호 잘못 안 했는데. 얼마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반드시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된다니까? 2p-2p에 대하여 마1 2p 라고 했을 때 식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p는 0이라는 식이 나온단 말이죠. 자, 중근은 어떻게 하면 중근이 생길까요? 중근은 크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죠. 첫 번째 뭐라고? 저기 있는 저 2차식이 판별식이 0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1 빼기 8p는 0이니까 p의 값은 8분의 1 나와요. 안 끝났다? 또 뭐가 있을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나온 저 해가 중근일 수도 있잖아. 저 1차식의 해가 중근일 수도 있거든. 즉 x 얼마? 마이너스 1을 저 식에다가 요 뒤에 식에다가 대입해 봤는데 0이 나온다고 한다면, 식이 성립한다면 이 뒤에서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p 얼마? 그래서 8분의 1과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면서 두 p의 합은 마이너스 8분의 7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얘를 되게 많이 놓쳐요. 니네도 아까 얘기했죠? 아무도 얘기 안 나왔잖아. 별거 아니거든? 근데 은근 선입견이 중근, 판별식, 중근, 판별식 이거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중복된 근이 중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별표를 좀 쳐주시고 개념 정리 좀 해주세요. 일부러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중의적으로.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본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흰색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활용 문제는요. 기본이라서 안 할래요. 자, 여러분들 진도를 더 나가면 여러분들 멘탈이 개닭살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로 끊을게요.
필요하면 다음 주에 또 하고요. 어? 일찍 갑시다. 아니요, 지금 니네가 이거를 더 하면은 숙제가 한 그 RPM 문제를 만약에 다 풀어온다 치면 100문제가 넘어가는데 괜찮아요? 개념 원리 문제만 쳐도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나올 텐데 괜찮아요? 근데 지금 진도를 더 나가자고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생각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지금 제가 아까 잔소리했던 게 뭐였죠? 개념 공부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거 생각보다 꽤 낯선 거 은근 있지 않아요? 그거 가뜩이나 최대 최소도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괜찮아요? 천진도 더 나가도 돼요.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와의 관계 저 뚝딱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뒤에 하는 김에 오메가까지 같이 저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복소수도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김에 이제 연립 2차 방정식도 같이 한번 하고 저 이거 여러 가지 방정식 오늘 안에 끝낼 수도 있는데 나는 가능한데 너네는 가능해? 아니요, 이미 힘들어서 여기서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거랑 덜 힘들어지는 거랑 차이가 없어서 그래요. 이미 난 힘들어. 난 이미 힘들거든. 괜찮은 것 같아? 이미 한개에 들어야지. 자, 왜 실수? 잠깐 실수했어. 자, 저기 뭐야. 일단은 개념 원리는 166조까지 스텝 3, 그러니까 실력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너무 힘들면 건너뛰셔도 돼요. 다시 뭐라고? 아이고야. 개념 원리를 166페이지까지 풀어주시는데 실력업 플러스 제외하셔도 됩니다. 다음 RPM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문제수로 보여드리자면 519번부터 543까지가 최대 최소예요. 그 다음에 599부터 643까지인가? 621까지가 지금 이 3, 4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응? 저요? 활용했는데요?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10초 만에 끝냈어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기본밖에 안 나오니까 니네들이 해보세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저기 근과계수와의 관계 세수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 혈렉은 같은 경우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 하면 몇 문제니? 20문제, 599, 20문제, 40문제, 40문제에 40문제, 80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게 아마 여유있게 한 20문제 정도 되지, 40문제 정도 되지 않나? 한 3, 40개 될걸요? 요게 아까 한 45문제 정도 되네요. 그치, 이게 한 40문제 정도 되잖아요. 캄다운 해봐. 홀수만 풀어와. 오, 대박. RPM은 홀수만 풀자고. 대신에 RPM 안 하고 건너뛰지 말고 RPM 좀 해주고 RPM을 홀수만 풀자고. 저는 알림장에는 그냥 다 풀어오라고 보낼 겁니다. 니들이 알아서 걸러 풀어요. 다 풀면 다 푸는 거고요. 더 풀면 좋고요, 당연히. A 단계도 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홀수만. 아침부터 다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반으로 자르면 한 20문제 정도. 에다가 여기 그러니까 유제가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이라서 그 스텝 1까지는 그냥 크게 오래 안 걸리실 거고, 스텝 2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금 조절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달라요? 네, 마무리하죠. 3시간밖에 안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9시간 동안 수업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